혹시 요즘 혈당기 놓고 아침마다 숫자 확인하는 게 일상이신가요? 오늘은 115 나오네. 어제보다 조금 낮아졌나? 이렇게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식사량도 줄였고, 군것질도 끊었고, 과자, 빵 다 멀리 하시는데도 공복 혈당이 쉽게 내려가지 않으니 속상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엔 간식은 과일로만 드신다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젠 단 거는 안 먹고, 과일 조금만 먹어요. 하루에 사과 반 개, 바나나 하나, 포도 몇 알.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 자연식이다, 비타민도 많다. 이런 말들 때문에 과일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잘못 드시면 혈당을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는 과일, 식사 직후 디저트로 드시는 과일, 이런 타이밍은 혈당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시키는 시간입니다. 아니, 과일도 못 먹어요. 과일 먹는 것도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 드셔야죠. 하지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이 네 가지를 아시면 과일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사과 반 개도, 포도 몇 알도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당분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우선 당뇨 있으신 분들이 자주 드시는 과일부터 짚어볼게요. 그 전에 혹시 깜빡하셨으면 건강밥상 톡톡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보시면 좋으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만 가지고도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한 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위에 부담도 없고 부드러워서 좋은데요. 바나나는 익을수록 당 성분이 올라갑니다. 특히 검은 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지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 포도입니다. 입에 쏙쏙 들어가고 부담 없어 보이지만 작은 알 하나에 당분이 꽉 차 있습니다. 한 송이만 먹어도 백미밥반 공기와 맞먹는 혈당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 참외와 멜론입니다. 여름철이면 참외 반 통쯤은 드시죠. 시원하고 수분 많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과일들은 당도도 높고 무의식 중에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혈당을 출렁이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감, 무화과, 바나나칩. 과일을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당분은 응축되면서 조금만 먹어도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쯤 되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럼 과일을 뭘 먹으라는 거야? 다 안 되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정답은 있습니다. 그 과일,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과일이 왜 당뇨에 좋은지, 어떻게 드셔야 혈당을 천천히 부드럽게 내릴 수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정말 내 식단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많은 당뇨 환자들이 식단에 추가하고 혈당 수치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과일들, 그리고 그 과일을 활용한 식사 루틴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과일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모두 당지수가 낮고 섬유소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무엇보다 마트나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채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분류상 과일입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왜냐고요? 당지수, 즉 GI 수치가 30 이하로 매우 낮고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질환이 많은 중장년층에게는 혈관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토마토는 혈당뿐 아니라 혈관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럼 토마토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방울토마토입니다. 크기도 작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죠. 식사 후 2시간쯤 입이 심심할 때 방울토마토 6개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 소금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익혀 드시는 방법입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거나 올리브유 한 방울과 함께 살짝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속도 덜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껍질째, 단단한 사과라는 점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게 장 안에서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도와줍니다.
또 하나,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건 혈관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께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익고 물렁한 사과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건 당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단하고 껍질째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 가능하면 식사 후 1시간 반에서 2시간쯤 간식처럼 드시면 혈당에 큰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어르신들께 익숙한 과일 중 하나죠. 바로 딱딱한 복숭아, 특히 천도복숭아입니다. 복숭아 하면 보통 당이 높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건 백도처럼 물렁하고 달콤한 복숭아일 때 이야기입니다. 딱딱하고 덜 익은 복숭아는 지하의 수치도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반응을 천천히 만들어주는 과일입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C, 칼륨도 들어있어서 당뇨뿐 아니라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속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껍질째 드셔도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섭취량은 복숭아 3분의 1에서 반 개 정도. 역시 식후 2시간 정도 지난 시간에 천천히 씹어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과일을 과식하지 않고 식사 직후가 아닌 시간에 생으로 또는 살짝 익혀서 단독보다 견과류나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혈당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과일을 안 먹는 게 정답이 아니라 잘 골라서 잘 먹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무턱대고 바나나, 포도, 참외만 찾기보다는 토마토, 사과, 복숭아처럼 당지수 낮고 섬유소 많은 과일로 바꿔보시는 것 어떨까요? 그리고 과일은 되도록 공복에 먹지 말고 식사 2시간 후 하루에 한두 번 이내로 작게 천천히 드시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과일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하루 식단에 어떻게 넣으면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공복 상태가 가장 길었던 시간 직후라 혈당 반응이 특히 민감합니다. 이 시간대에 과일부터 드시면 혈당이 훅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하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깨운 다음 반숙 계란 하나, 오트밀 2-3숟가락 혹은 데친 채소 한 접시 정도가 부담 없습니다. 과일은 식사 직후가 아닌 식사 후 2시간쯤 지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입이 심심할 때 방울토마토 대 6개나 데운 토마토 반 개 정도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토마토는 지하의가 낮고 수분도 풍부해서 포만감이 좋고 혈당을 천천히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점심은 잡곡밥 반 공기, 두부 반찬, 나물 정도의 구성으로 드시고요. 식사 후 2시간쯤 지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사과 반 개나 딱딱한 복숭아 3분의 1 조각 정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가능하다면 호두 2알, 아몬드 4-5개 정도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견과류가 당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의 급격한 오름세를 막아줍니다. 저녁은 되도록 오후 6시 이전에 드시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녁 이후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이라 같은 양을 먹어도 당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고 혈중에 남아 혈당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루 과일 루틴을 구성하시면 혈당은 물론 포만감, 단맛에 대한 욕구, 장 건강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의 종류와 섭취 시점, 양만 잘 지켜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변화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식사는 크게 바꾸지 않고 사과 대신 바나나를, 저녁 참외 대신 점심 이후 복숭아로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당화혈색소가 6.9에서 6.3까지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과일의 힘이 아니라 그 과일을 어떻게 먹었느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끊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조절하고, 체계적으로 드셔야 하는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점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에 과일은 한두 번, 가능하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식후 2시간을 기준으로 토마토, 사과, 복숭아 중 하루에 하나만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과일을 여러 가지 섞어 드시지 마시고 한 번에는 한 가지씩 드시고 내일은 토마토, 모레는 사과 이렇게 교차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바로 당을 덜 먹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즐기는 지혜입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타이밍과 양을 찾아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식단이죠.
이제 마무리로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과일 주스는요? 사과나 토마토를 직접 갈아서 마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과일을 갈면 섬유질은 다 사라지고 당만 남은 물이 됩니다. 즙 상태가 되면 위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이 훨씬 더 급하게 올라갑니다. 설탕을 넣지 않았더라도 과일을 갈아 마시면 우리 몸은 그걸 거의 액체 설탕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면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토마토도 단데 당뇨에 진짜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토마토가 살짝 단맛이 느껴지긴 하지만 GI 수치가 매우 낮고 당분 함량도 사과나 배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라이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은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하시면 훌륭한 과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일 먹을 때 꼭 견과류나 요거트를 같이 먹어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과일은 탄수화물입니다.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이 함께 들어오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어 혈당 안정에 더 좋습니다.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으로 견과류는 무염,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 환자라도 과일은 드셔야 합니다. 다만 정답은 이렇습니다. 먹어도 괜찮은 과일, 먹는 시간, 먹는 양.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지키시면 됩니다. 드셔도 좋은 과일은 토마토, 단단한 사과, 딱딱한 복숭아. 피하셔야 할 과일은 잘 익은 바나나, 포도, 멜론, 말린 과일. 과일은 하루에 2번 이하, 식사 후 1시간 반에서 2시간 후. 한 번에 한 가지씩, 소량만. 그리고 되도록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가능하면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반응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천천히 쌓이고 천천히 올라온 병이니 식단도 천천히 꾸준히 바꿔나가는 게 정답입니다. 과일 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힌트가 되셨다면 앞으로 건강한 아침 식사와 간식 습관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몸은 바꾸기 어렵지만 습관은 오늘 당장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채널 구독하시면 혈당과 당뇨 그리고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밥상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